이제 장기 렌트를 SK 렌트카나 롯데 렌트카에서 이제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 얘기를 합니다. 네. 차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닌데 그럼 전화하면은 선수금 30%를 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보세요. 대기업 업체 입장에서 차 3천만원짜리 차를 고객한테 뭘 믿고 차를 주겠어요. 이제 이동하시죠. 제가 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제 사고가 나면 과실을 대신 싸워줘요. 제가 100대 0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요금을 줘요. 이 렌트카 요금을. 진짜요? 네, 서비스로 공장에 가져다주고 수리가 끝나면 다시 또 고객분들한테 가져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다른 직원이 미리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는 이제 예약한 거를 가져다 드렸잖아요. 이제 반납한 차량을 회수하러 가는 길이에요. 계속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냥 벚꽃 같은 거 구경하는 거죠. 반납하실 때 네. 말없이 늦게 반납하시거나 혹시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난감한 상황 없으셨나요? 반납할 때 늦게 반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5시에 반납을 했으면 저희가 예약이 6시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예약을 안 잡거나 예약 손님한테 양해를 구했을 건데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연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예약자가 불편한 경우. 네, 지금 같은 경우 차가 여유가 있으니까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다른 차를 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성수기 때는 이게 24시간 빡빡하게 돌아가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죠. 반납을 늦게 하시는 거 외에는 다른 상황은 없으셨나요? 차 부셔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어디 가서 긁어놓고 네. 무서우니까 네. 보험 처리하면 돼요.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할 때도 저희가 이제 면책금이라는 걸 받아야지 보험 처리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일반 분들도 사고 나면 면책금, 자기 면책금 50만 원 내잖아요. 저희들도 그거 똑같이 받아요. 근데 그거 내기 싫어서 또는 없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날 하루 번 거는 날라가고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힘들어요. 고객님 차량을 파손하셨을 때 이게 허용되는 범위가 있나요? 저희는 폐차시켜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사고를 안 내고 고객분들도 무사히 안 다쳐서 오시는 게 저희 서로 좋은 거죠. 한 번은 뭐 새벽 4시에 사고가 심하게 나셔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서 막 갈비 부러지고 이런 고객도 있었어요. 저희 차 폐차했거든요. 그거 아직도 못 받았는데 도로를 부셔가지고 도로교통한테 또 돈을 1,700만 원을 내야 돼요. 보험 처리 내려면 아까 말했듯이 면책금인데 면책금이 없어. 경찰서가 저희한테 전화 오면 저희가 보험 처리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만큼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본인 차가 되는 거거든요. 명의는 저희 거지만 빌려줄 때는 그때만큼은 본인 차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아파가지고 응급실 실려갔는데 경찰서에 전화 왔고 지금 보험 처리 해야 된다고 그 쫓아가가지고 보험 처리 해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저희도 사람인데 나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동안 저희 피해는 고스란히 있는 거죠. 차 한 대가 한 달에 80에서 100은 벌어와야 되는데 못 벌어오죠. 그게 길어지면 저희도 고객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휴차료라고 하거든요. 법적 휴차료. 하루 요금을 피해 준 만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은 몇백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다 받지는 또 않고 차를 찌그러뜨려 오면 또 중고차 팔 때 무사고가 아니라서 또 몇백만 원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받아야 되고 휴차료 받아야 되고 면책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달라고 하면 고객분들이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마음 아파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저희는 손해예요. 왜냐면 그 다 받으면 손해를 메꾸는 거지만 다 받기도 뭐하고 다 주려고 하는 고객분들도 없어요. 이해를 잘 못해요. 계약서에 다 써있고 저희가 차를 배차하기 전에 휴차료 발생한다 뭐한다 이거를 유유히 다 설명을 해드려도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죠. 청주가 좁다 보니까 뭐 22살 분이 만약에 뭐 도망갔어요. 그럼 또 우리 직원들 통해서 누구 통해서 또 인맥으로 어떻게든 잡나요? 네, 잡아야죠. 네.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야 될 상황이면 네. 지금 받아야 될 돈이 2억이 넘어요. 2억이요? 네. 제가 의아했던 게 아까 맨 처음에 미수금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인가요? 네. 만나서 이제 뭐 부모님 만나고 뭐 만나 상의하고 또 경찰서 쫓아다니고 검찰 가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있는 거죠.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제 대표님께서 네네네. 처리하시는 거네요. 또 이게 지식이 있어야지 또 할 수 있어서 거의 지금 법적으로 변호사 수준이 됐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법적으로 얘기가 아주 잘 됩니다. 되게 방황하실 때도 많으셨고 네, 여러 상황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네. 계속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직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출이 줄었을 때도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준 우리 동생들이자 가족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좀 성공해서 꼭
집 하나씩 사주고 싶거든요. 이거 녹음됐습니다. 아, 네, 진짜로. 월급은 밀린 적이 없었지만 이런 게 힘들었어요. 회식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먹자 이런 추세였는데 돈 같은 걸 따지면서 회식 장소를 잡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늦게 간단 말이에요. 일을 마치고 왜 이런 데 잡았어? 이러면은 여기서 먹죠 막 이런 느낌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유튜브 일단은 키워놓고 렌트카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하나씩 차려주려고 제가 술집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거든요. 저한테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지만 렌트카랑 유튜버를 빨리 빠른 시간에 키워놓고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이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리가 좀 잡히고 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DB라고 해서 이제 회원수가 많아지면 거기서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차린 술집을 해서 브랜드명을 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줄 거예요 나중에. 함께 해준 직원들한테. 네. 근데 이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요, 술 먹을 때. 왜냐면 저는 궁금했거든요. 맨날 술 먹고 출근도 안 하고 걔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직원들 앞에서 멘탈 무너진 것도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그때 힘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정신 차려와서 물어봤죠. 왜 남아있냐. 그냥 저희 그런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인스타 하길래 이제 약간 울컥해가지고 파이팅 하자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도 아까 그 이사라고 소개한 그 친구가 이제 또 편집을 해요. 한 3달째 편집학원을 다니고 있고 다재다능합니다. 우리는 뭐 말이 렌트카 직원이지 그 친구들도 하나하나씩 각자 다른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님은 또 제가 바쁘다 보니까 광고 찍으러 갈 때 또 뭐 운전도 해주고 약간 매니저 아닌 매니저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세차 같은 거 고객분들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소장부는 또 정산 보고 법인이랑 돈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없어도 렌트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밥값 5만 원 나올 거 500만 원 쓰고 싶은 거예요. 일단 좋은 거라도 먹이고 싶은데 얼른 노력을 해서 직원들한테 좀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키운다는 것도 유튜브 얘기했어요. 유튜브로 만약에 성장이 돼서 수익은 다 직원들한테 쓸 거예요. 뭐 현금으로 주던 뭐 그때 돼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유튜브에 대해서는 수익은 전혀 관여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업로드를 못 하고 있어요. 영상을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작품 활동이 잘 되면 자연스레 이제 유튜브도 커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활동을 하면서 얼굴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놈인지 찾아보다가 구독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네 이제 400명까지 늘어난 건데 거의 지금 3-4개월은 멈춰 있어요. 12월 달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했죠. 그 9명 뽑힌 거 중에서도 나머지 다 잘리고 2명 남았어요. 1000명 중에 2명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네 원래 9명이 뽑혔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연기자가 아니고 공식적인 배우도 아니다 보니까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타가 많이 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청주에서 정장 입고 다니지만 거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지금은 깡패 역할이라 하셨죠? 네. 추가로 섭외되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호빠 선수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어려워요. 저는 깡패 생활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깡패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호빠 선수를 찍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게 힘들어요. 렌트카 사장 역할을 주면 기가 막히게 하죠. 정류점에서 고기를 썰으라고 하면 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 그 깡패 역할을 주는데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바보나 멍청이는 상상으로 이룰 수 있고 어디 가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호빠 선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보는 겁니다. 부딪혀 봐야죠. 그러시면 혹시 맡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일단은 없어요. 제가 욕심이 생기는 것보다도 배우로서 이 한 작품에 제가 피해를 끼치면 그 한 채널이 망가지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채널을 망치지 말자.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역할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어요. 감히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욕심이지 않을까 해서 상상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렌트카 사업을 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후회 안 해요. 네, 저는 제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200대 차량이 빵대가 돼서 빚이 10억, 20억이 쌓였어도 저는 다시 했을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정말 저한테는 좋은 직업이고 정말 행복해요.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메리트이고, PD님 오늘 처음 봤지만 네. 김포에서 멀리 오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청주에 술집하고 있으면은 저 보려고 저희 술집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 렌트카고 있잖아요. 네. 우리 PD님 나중에 사고 나면 저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차 살 일 있으면 저한테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렌트카인데 차량을 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살 수 있죠. 장기 렌트로. 아, 장기 인수형도 렌트. 있고 박람평도 있고. 어. 요즘은 다 장기 렌트 많이 하거든요. 장기 렌트를 하는 게 낫나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게 낫나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반 회사 생활 하시는 분, 일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차 무조건 사세요. 아, 렌트가 아니고? 네, 렌트가 아니라 무조건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아, 대표님 지금 렌트하고를 계시는데 렌트를 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이유가 있어요. 렌트 타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장기 렌트를 탄단 말이에요. 차량을 구매하면 재산세가 붙고, 한 가족에 차가 여러 대가 있으면 재산세가 올라가요. 근데 장기 렌트는 저희 차량이다 보니까 장기 렌트를 10대, 20대를 타셔도 보험료 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법인 회사 돈으로 차를 50대를 샀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장기 렌트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탄다 치면 그 50만 원이 또 비용 정감이라고 해서 네. 세금 낼 때 또 세금 절약 효과를 봐야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 처리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1년에 부가세 2번 내고 종합소득세 1번 낸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무조건 장기 렌트가 유리하지만, 일반 분들은 장기 렌트 탄다고 해서 세금을 받을 이유도 없고 혜택을 네. 볼 이유도 없고, 50만 원씩 1년 내면은 600이잖아요. 그럼 네. 5년 내면 3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나는 3천만 원 내고 차 그냥 5년 동안 탄 거예요. 차를 샀으면 3천만 원이면은 5년 동안 50만 원 냈으면 탔잖아요. 네. 대신 거기에 취등록비 차량 가격의 7%니까 한 200 얼마 정도 냈을 거고, 3천만 원 돈이면. 그러니까 1년에 2000cc 기준 1년에 52만 원 내요, 또 세금. 네. 그럼 재산세 내지. 내더라도 재산이 되잖아, 내게. 근데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차 막 3대, 4대 사시면 그런 분은 무조건 장기 렌트가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랑 의무보험료 이런 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렌트료가 그만큼 비싸진 않나요? 원가를 말씀드리자면, 보험료랑 저희가 내는 돈이 50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원가가 한 달에 50이야. 그럼 여기에 5만 원을 붙였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진을요? 네, 마진을. 네. 그러면은 고객님이 55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업체한테. 그럼 네. 5만 원이 저희 수익이에요. 그러면 60개월 나누면 300만 원이죠. 그 300만 원 저희 수익인 거예요. 5년 동안 벌어오는 게 그 차로 인해서 300만 원을 벌어오는 거예요. 5년 기준으로 300만 원 남기면은 렌트카 업체는 많이 남기는 거죠. 장기 렌트는 거의 원가에 줘요. 하지만 그런 차량들이 100대, 200대, 300대, 400대, 500대 늘어나면 대기업을 갈 수 있고 소기업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렌트료가 좀 더 높다 보니까 여기 마진이 많이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네. 장기 렌트가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봐 제가 여기서 정확히 짚어드리자면, 저희 업체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업체에서 해야 고객분들이 싸게 탈 수가 있어요. 이제 장기 렌트를 SK 렌트카나 롯데 렌트카에서 이제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 얘기를 합니다. 네. 차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닌데, 그럼 전화하면은 선수금 30%를 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보세요. 대기업 업체 입장에서 차 3천만 원짜리 차를 고객한테 뭘 믿고 차를 주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보증보험료를 끊어요. 그럼 그게 한 달에 뭐 5만 원, 4만 원 돈 돼요. 고객은 모르죠, 그게 끊기는지. 네. 그럼 내가 원가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렌트카 업체에서 증권을 끊었으니까 4만 원이 붙으면 그걸 그대로 54만 원이 붙는 거예요. 가장 렌트를 저렴하게 타실 거면 보증금을 거세요. 돌려주는 거. 아, 선수금이 아니고요? 네, 선수금은 3천만 원짜리 차를 1천만 원을 내면 2천만 원어치의 렌트료만 내고 타시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선수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달에 월 납입금가 올라갈 뿐이지. 네. 근데 보증금을 걸면 아까 말했듯이 증권을 안 끊잖아요. 아, 이게 선수금일 때만 끊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데 내가 월세를 살아요. 네. 보증금 없이 가면 월세 비싸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보증은 걸어요. 보험 증권을 고객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월 렌트료가 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PD님이 저희한테 렌트를 한대요. 보증금 없이 해주세요 이러면 지인이 됐으니까 그냥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증권을 끊어서 네. 50만 원 나올 거 55만 원 붙이는 거죠. 근데 그 5만 원 저희 게 아닌 증권회사의 증권 비용인 거고. 근데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이든 2달 밀리면 보증금에서 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싼 거죠 제일.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으면 여윳돈을 보증금을 걸어놓고 월 렌트를 최대한 낮추라는 거죠. 그래놓고서 5년이 끝나면 돌려받으시면 되고 3년 기준으로 타요 보통. 그러면 한 대당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걸어놓고 3년 동안 계속 차 바꿔 타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갈 때 다른 차로 바꿔주세요. 신차로 또 보증금 그대로 박아놓고. 그러다가 그 회사가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이 뭐 500만 원씩 10대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다시 이제 송금해드린 거죠 법인 통장으로. 그럼 이제 보증금은 뭐 한도가 없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20% 차가격 20%. 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더 받아도 되는데 더 낼 필요도 없어요. 더 낸다고 해서 렌트는 줄지 않기 때문에 20%만 내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만 차가격 20%만 내시면 되지. 20% 이하에서는 또 금액이 조금씩 틀려져요. 20% 내면은 뭐 10,000원이 깎일 거 10% 내면 5,000원이 깎이고 약간 이런 시스템. 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내는 게 낫겠네요. 네, 대신 최대 20%까지만. 20%까지. 그 이상 낸다고 하는 거는 믿지 마세요. 사기꾼들이에요. 네. 결론적으로는 선수금보다는 보증금을 넣는 게 그렇죠. 더 유리하다는 선수금은 거네요. 이해가 안 가요. 대표님, 그러면 업체마다 이 렌트 비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차량에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술 장사를 하더라도 누구는 소주 6,000원에 팔고 누구는 네. 5,000원에 팔듯이 다른 거죠. 저희는 제일 싸고 제일 좋은 옵션들을 갖다 놨어요. 저희는 4천만 원짜리를 차를 사서 10만 원을 받을 거, 그분들은 똑같은 차인데 3천만 원짜리를 사서 10만 원 받으면 그분들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돈을 따지면. 근데 일단 제가 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는 깡통 같은 거 타고 싶지가 않아서 썬루프 있는 차를 원하고 옵션 같은 내비게이션 다 있는 거 원하고 이러니까 좀 차 등급을 상위 등급을 저희는 출고를 해요. 저도 차량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옵션은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처럼 차에 관심이 많은데 네. 옵션을 잘 모르고 렌트를 원할 경우에는 네네. 가장 어떤 걸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하신 거는 스마트 키랑 내비게이션이랑 안전사항이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현대 자동차는 스마트 센스. 그게 뭐냐면 졸음 운전을 하거나 내가 운전을 못할 때 아까 여기서 막 삐삐삐삐 소리 났던 거 있죠. 그런 게 안전사항이거든요. 그냥 내비게이션에 안전사항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있어도. 네, 그것만 있어도 다 탈 수 있고 엉덩이 따뜻한 거 통부시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면은 이제 별의별 기능 다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뭐 원격 시동 걸고 스마트 키로 막 차 앞뒤 막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굴러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안전사양만 체크하면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중고차도 혹시 렌트가 있지 않나요? 사기죠. 아, 그건 사기인가요? 네. 인터넷에 그거는 보니까. 제가 하지 네. 마세요. 다른 업종들이 이거를 보시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오픈하자면 사기입니다. 왜 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 차가 람보르기니 우루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대기간이 2년이에요. 영업사원분들이 뽑아요. 자기 명의로. 이 차를 판매를 할 때 그 차에 1,500만 원을 세팅하면 렌트료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내 수익을? 그러면 영업사원분들이 이 차를 3천만 원을 수익을 남기고서 출고를 해요. 프리미엄 붙어 있잖아요. 내가 2억 주고 산 거 인터넷 돌아다니면 2억 2천인데도 팔려요. 왜 팔리겠어요? 빨리 갖고 싶으니까. 네. 벤츠 지바겐 같은 거 프리미엄 붙어 있잖아요. 그런 네, 차들. 네. 그럼 내가 스스로 3천만 원 피 남기고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해서 내가 타고 다니다가 나는 3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내도 10개월은 공짜로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 10개월 동안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광고에 올려놓으면 급한 사람들 사요. 1년 못 기다려, 2년 못 기다려. 어차피 나 렌트 타려고 했어. 한 달에 300이네? 나 낼 수 있어.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긴 한데 굳이 비싸게 탈 이유가 없지만 급하신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중고 렌트가 다 그런 식이에요. 저도 중고차 렌트 옛날에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네네. 그 이거는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사기라고 봐야겠네요. 구독자분들 이걸 보시고 좀 알아보고 하실까봐 제가 하지 말라고 사기라는 표현을 했지만 네. 돈 버는 방법을 오픈을 해드린 거고 네. 그냥 렌트카 업체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계약을 넣어놓고 그냥 2년이든 3년을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기다리면 프리미엄에 붙어있는 거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에요. 중고차의 렌트들이. 그냥 렌트카 업체에서 그냥 한 달, 2달 빌리는 거 말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아까 말했듯이. 나갈까요? 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동네에서 네.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막 가끔은 뷔페도 가고
뭐 해장국도 먹고 그냥 지금은 주말에는 사 먹어요. 또 차량 또 뭐 질문 있나요? 이거. 공식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한 달 매출은 어떻게 하세요? 한 달 매출이 매달 틀려져요. 3천 나올 때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한 1억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냥 1년, 저희는 1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7억 정도 돼요. 1년에요. 네네. 한 달 매출 1억 나오면 네네. 대표님들 가져가신 순수익은 어떻게 돼요? 일시불일 때 차량들이 많으면 매출 대비 가져가는 퍼센티지가 아무래도 더 크죠. 왜냐면 이자 같은 거를 안 내잖아요. 네. 80%에서 70%까지 수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러시는 렌트카 업체는 없어요. 차를 일시불로 어떻게 사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나와요. 20% 정도. 네.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은 뭐 재벌 아닌 이상 뭐 없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다 할부로 2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대표님 이 영상 보시고 렌트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회사를 크게 커질 수 있는 업계이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보험사 아시는 분들 많으시면 좋고요. 그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현출이라고 해서 사고 나면은 이제 와가지고 조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아시는 게 좋고, 공업사 사장님분들 또 그런 분들이 고객이에요. 네. 사고가 나면 공장에서 이제 저희를 또 렌트카 이용을 한다고 불러주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렌트카 사업 시작하기에는 편하죠, 엄청. 그런 분들이 아예 없어도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아예 없이 차 2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아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처음에 한 대를 시작을 해서 돌아가는 걸 조금 아시고,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늘려나가시면서 배우시는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2대를 사서 이제 힘들었었어요. 할부값도 못 메꿨거든요. 아, 초기에요? 네, 초기에. 아무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막말로 다 인맥 많으면은 훨씬 유리한 직업이에요. 그냥 진입장벽은 높지는 않지만 막상 하면 또 장사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거를 자세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없으세요? 긍정적으로요? 둘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저희가 밥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성수기 때 바쁠 때 배차하러 가면은 아우 고생하셨다 이러면서 지역 특산물 같은 거 가서 먹을 거 사와가지고 주시면서, 커피 같은 거 고생하신다고 주면 저 그 커피 한 잔에 마음이 너무 녹아내려요. 그런 게 마음적으로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저희가 돈을 받는데 배차러 오셨다고 고생한다서 먹을 거 주시고, 그런 분들이 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부정적인 분들은 차 부셔도 저희가 안 잡아 먹으니까 잠수 타지 마시고 차 놓고 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포항이 엄청 거리가 멀어요. 네. 대구 이런 쪽. 네. 그런데 차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차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타 지역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요즘 캠핑 유행이다 보니까 뭐 저희 차량 가지고 캠핑장 가서 여자친구랑 부드럽게 약간 그런 즐기는 거 좋습니다. 약간 뭐 바닷가 앞에서 분위기 즐기는 거 좋은데 네. 뒤처리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나오거든요. 제가 네, 네. 방송 수위가 어디까지 몰라서 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거 할 때 조금 현타는 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고 네, 가시는 분들이 그때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네. 발사도 좀 잘 하시던가. 이게 그럴 때 조금 현타가 오는데 네. 괜찮습니다. 대신 도망가지 마세요. 안 잡아먹으니까 차 여기저기 버리지 마시고. 또 한때는 산골짜기에 버려가지고 그 찾으러 갔었어요. 차량을요? 네. 말도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고충이 그런 거예요. 그 반대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도 있으세요? 매출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갈 때가, 그리고 저희가 매출 폭이 위아래 굴곡이 심해요. 성수기, 비성수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네. 성수기 되면 여름철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웃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보람찰 때가 있고. 이렇게
힘든 순간 다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잘 이끌고 오셨잖아요. 네네.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한 거 약속 꼭 지킬 거니까 연서봐 화이팅해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직원들과 행복하게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애기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직원들하고 막 차 여러 대 갖고 버스 타고 놀러 다니고 꼭 이루자 연서봐. 아 나한테 이말 하니까 좀 민망하네. 지금 대표님 응원해 주시는 가족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이거 민망하네 이거 약간. 마지막으로 소감하고 밖에서 소감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소감 어떤 소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네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도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렌트카의 일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실지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봐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요즘 코로나 시기로 좀 많이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좀 힘내시고 마지막이니까 오픈하자면 제가 빚이 60억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좀 어린 나이인데 그것까지 제가 울면서 제가 여기까지 버텨온 거니까 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이랬었는데 그런 저도 결국 지금 살아있으니 힘드신 분들도 있으면 좀 힘내시고 그냥 밝게 웃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채널명이 복대형이니까 우리 복대형 같이 구독해서 좀 좋게 좀 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그사세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